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중국의 기술산업의 대표주자인 후웨이의 최고위 간부인 미스 맹 완자오가 캐나다 경찰에 의해서 지난 토요일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 체포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약 7,000마일 밖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화기애애한 디너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고도의 산업 스파이전이 계속되면서 국제기업의 대표들이 외국 사법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거나 기소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왔지만 이번 후웨이의 사건은 매우 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개 있는데 우선 이란 생션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간의 교육전쟁이 90일 동안의 휴전으로 접어들어가는 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의 증시가 폭락세에서 다시 반등 기세를 약간 보이는 시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후웨이의 대표격인 이 미스 맹이 캐나다에 의해서 미국으로 범인 인도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고, 또 한 가지, 미국 중국 간의 교육전쟁이 얼마나 이 사건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업이라든가 공직자들 또는 시민들이 외국 여행을 하다가 중국의 보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기술산업의 대표주자인 후웨이의 고위 간부의 체포,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체포의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스 맹이 체포된 것은 캐나다의 밴쿠버 공항입니다. 그녀가 항공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공항에 있었는데 캐나다 경찰이 그녀를 체포했고, 캐나다 정부는 즉각 이 체포가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당장 그녀를 석방하라고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이 그녀에 대한 입건 부서는 미국 법무부의 뉴욕 디스트릭입니다. 입건 혐의를 아직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이 후웨이 사이에 이란에 대한 기술 이전 혐의, 이것을 조사해온 사실이 있고, 이것이 미국의 이란 경제 봉쇄, 생션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국의 텍 인더스트리의 대표주자인 소위 플래그십 텍 펌인 이 회사의 최고위 간부에 대한 체포, 이 사실 자체가 충격적인 것입니다. 우선 이것은 미국의 중국 기술 산업체에 대한 경고 사격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고조되다가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90일간의 휴전에 동의를 하고 협상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협상이 어디로 갈 것인지 혼란스러운 양상이 다가왔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트레이드 워에 따른 미국 증시의 불안한 양상이 앞으로 어디 갈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월요일에는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화요일에 폭락을 했고, 어제 다소 진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만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궁금증이 앞서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아직 후웨이에 대한 명확한 위법 사항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이 중국 기술 산업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해온 것이 사실이고, 후웨이와 이란이 계속 사업을 진행했고, 미국으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이란에게 넘겼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란 생션의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FBI와 검찰 이미 2010년부터 후웨이 사이에 이란 관계를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부상하고 있는데, 트럼프와 시 주석이 디너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화이트하우스의 안보보좌관인 존 볼턴은 NPR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체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트럼프의 보고를 했는지의 여부는
불투명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방면에 유경험자인 전직 관리 한 사람은 이번 체포가 미스 맹의 급작스러운 여행 스케줄에 의해서 예정에 없이 실수될 수도 있고 따라서 체포에 대한 보고 체계가 즉각 발동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상원의 정보분과위원회 간부들에게는 체포 방침을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법기관들은 이 자이언트 텍 기술사인 후아웨이의 중국 정부, 군 또는 정보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주시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기술산업 부상을 견제하는 것을 그동안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후아웨이와 5G 네트워크, 장비 기술 등의 거래를 막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한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범인 인도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맹을 미국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의 검찰이 후아웨이사와 중국 정부, 군, 정보기관과의 밀접한 관계, 또 이란 생션 위반 등을 입증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타이밍이 여러 중요한 일들과 겹쳐서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기술산업에 대한 견제라든가 감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3년대에 이미 중국이 영국의 제약회사 사장을 뇌물 혐의로 체포한 적이 있고 2010년대에 중국이 한 오스트레일리아 회사를 기소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맹이 밴쿠버 법원에 출두를 해서 보석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은 그녀의 체포가 국제법 위반이고 인권 위반이라는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그녀에 대한 체포라든가 범인 인도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이후에 미국의 이란 생션에 대한 단속은 굉장한 우선순위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업계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업이라든가 개인 또는 공직자들의 해외여행에서 중국의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체포가 미국과 중국 교역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또 불안정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가 우선 당장의 관심사인데 며칠 안으로 이 해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편 미국 상무부도 후아웨이에 대한 소환장을 이미 발부를 했고 이 회사가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얼마나 다른 나라에 이전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었습니다. 그 해당국은 북한, 이란, 큐바, 수단, 시리아 등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12월 7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석인 법무장관의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 지명을 이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바 전 장관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서 1993년 법무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 전 장관의 지명을 수요일 내 발표할 것으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새 법무장관은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로버트 밀러 특검팀 수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지명돼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격렬한 질문 공세에 시달릴 전망입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곧 사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17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한 존 켈리 비서실장은 그동안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여사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의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켈리에게 2년 더 그 자리에 있길 요청한 바 있습니다.
상원은 어제 연방정부의 일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2주일짜리 예산 집행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멕시코 국경 장벽을 둘러싼 싸움도 이달 말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어제 각각 호명 투표를 통해 연방정부의 2주일짜리 예산 지출안을 승인하고 이를 백악관으로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자정으로 시효가 끝나는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몇 개 부처의 예산 지출에 대비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이 어제 유엔 총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의 연말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업적을 위해 밀어붙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어제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하마스 규탄 결의안을 찬성 87표, 반대 58표, 기권 32표로 부결시켰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유엔 주재 미 대사에 히더 나우어트 국무부 대변인을 지명하기로 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명한 영국 HSBC 지주회사 감독관이 화웨이 테크놀로지사 계좌의 수상한 거래 내용을 통보해 몽환저우 최고 재무 책임자를 체포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HSBC의 자금 세탁과 규제 위반 내부 추적 시스템 평가를 담당해온 감독관이 뉴욕 동부 연방검사에게 화웨이의 자금 거래 내역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지난 1일 화웨이의 몽환저우 CFO를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주장하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밴쿠버에서 체포했습니다. 한편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향후 무역협상에서 몽환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 체포가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중국은 이 사건과 무역협상은 관련이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노동부는 11월 비농업 일자리가 15만 5천 개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에 23만 7천 개 증가는 물론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실업률은 3.7%를 기록해 9월부터 석 달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전이 노조의 지지 얻기 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 쿡카운티 보드 프레지던트인 토니 프렉-윙클은 어제 강력한 교사 노조와 의료 노조의 지지를 획득했습니다. 그녀는 공립학교 폐쇄 중지, 세금 개혁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내년 2월 26일 시장 선거에 모두 21명이 경선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허위 은폐 진술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어제 증인 신문을 모두 마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9일 피고 3인의 경찰관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밀레니엄 팍 더빈의 조각가인 영국의 애니스 카푸어가 막강한 NRA 미국 청기협회와의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청기협회가 자신의 허가 없이 더빈 조각 이미지를 청기 규제 반대 운동 광고에 사용했다고 제소했었습니다. 그는 어제 승소 후에 이는 총기 폭행에 반대하는 세력의 승리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20도대로 떨어지면서 추운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27도, 밤 최저 16도. 내일 토요일 다소 구름 많은 맑은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0도. 주일 역시 맑겠고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0도. 다음 주 월요일 계속해서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5도입니다.